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요, 어제 있었던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소식이 있었는데, 이 청문회장에서 아주 특이한 정치인을 한 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최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이라는 이 국회의원이 있네요. 강성희 의원의 어제 발언이 참 이 세관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반대한다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내란죄의 수괴라고 직격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1960년 4월 4.19 혁명 당시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려서 시민 100여 명이 경찰 발포로 숨졌으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이 종북 좌파 세력은요, 이승만 전 대통령만 나오면 독재자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내란죄 수괴다, 이렇게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각은 전형적인 종북 좌파의 시각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데, 이 전형적인 NL 운동권 계열의 시각입니다. NL이 김일성 주체사당을 신봉하는 세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알고 보면 이석기의 몇 년 전에 해산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통진당 계열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자, 정치인. 이분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라는 이 호칭을 붙여주기도 과분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것이 의회에 나가서 여야 국회의원들끼리 아주 지난한 협상과 설득을 하면서 어떤 타협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정치라고 봤을 때, 이런 분들은 정치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선동가에 가깝죠. 건국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몰아버리는 선동가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왜 종북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이승만은 뭐 내란죄 수괴, 이런 식으로 이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걸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입니다. 정읍 발언. 이 정읍 발언이 뭐냐 하면 1946년 6월 3일에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선언 발언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무기 휴회된 공위, 이 미소공동위원회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 우리 정부가 생기기 전이죠. 그런데 미군정 체제 시기입니다.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고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종북 좌파 세력은 바로 요점을 가지고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둘로 쪼갰다,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 직격하죠. 자,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상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이, 팩트가 다 말해줍니다. 자, 단독 정부를 먼저 세운 쪽은 북한이에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 발언을 하기 훨씬 전인 4개월 전에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이 돼요. 근데 그 위원장이 김일성, 부위원장이 김두봉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위원회를 우리의 정부라고 선언했고요. 이 직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10개 부처를 만들고 공안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단을 공작하고 기획한 건 김일성인 거죠. 자, 그 결과 대화하고 타협해서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김일성 혼자 이걸 했느냐? 그게 아니죠. 이게 어느 나라, 누구의 기획과 공작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바로 소련 공산당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 1945년 9월 20일, 훨씬 이전이죠, 극동 전선군 총사령관 바실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령을 보내요. 북한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 이런 지령문을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파 민주주의자들과 통일 전선을 형성해서 적당히 끌어서 쓰다가 이제 제거하고 공산 정권을 수립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사실상 분단의 원흉은 소련의 스탈린과 그 꼭두각시인 김일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뭐 6.25 전쟁이 뭐 미군의 남침 유도설이었다는 뭐 일각의 어떤 그런 수정론도 허위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지난 1991년 소련이 망하면서 KGB 극비 문서에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팩트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소련의 목표는 그래서 북쪽에 먼저 친소 정권을 수립한 다음에 한반도 전체를 적화 통일, 공산화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꼭두각시는 바로 김일성이었고요. 자, 이러니까 소련의 이런 속셈을 미리 딱 알아채고 대비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승만만 없었다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킬 수 있었는데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대로 공산화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뒤에 6.25 남침을 또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종북 좌파 세력들에게는 이승만이 미운 사람이겠습니까? 자,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게 한마디 충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폄하하기 위해서 국회 들어갔어요? 본인이 들고 있는 주민증을 한번 보세요. 본인이 들고 있는 주민증을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준 거예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요, 좀.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폄하하고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둥, 이 통진당식으로 의정활동했다가는 내년에 있는 총선에서 우리 강성희 의원 바로 낙선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역구, 본인의 지역구 있죠? 전주시 을, 그 바로 옆에 정읍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정읍에서 다음 달 3일 정읍 YMCA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선언 77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왜 건국의 대통령인지를 한번 느끼고 와보세요.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